안녕하세요, 서피디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애프터 이펙트의 트림 패스를 이용해서 간단한 타이틀 모션 그래픽을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기 전에 오늘 만들 영상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림 패스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이제 네모난 도형이 만들어지면서 글자가 나타나는 건데요.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만든 거는 다 없애고요. 컴포지션 없애고 이것도 다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컴포지션은 뉴 컴포지션 해서 창을 띄우신 후에 자, 타이틀 트림 패스를 활용한 모션 그래픽. 자, 1910, 1080, 30 듀레이션은 한 5초 하고요. 오케이 해서 컴포지션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자, 일단 네모난 기준점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상단의 도형 도구 꾹 누르시면 자, 이렇게 필과 스트로크 옵션이 활성화됩니다. 자, 필은 사용 안 할 거기 때문에요. 필 클릭해서 필 옵션 나타내신 후에 첫 번째 논,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트로크 옵션 클릭하신 후에 두 번째 솔리드 컬러 선택해 주십니다. 그리고 선의 두께는 한 이 정도로 할게요. 그리고 난 후 Shift 누르고 드래그해서 정사각형 하나만 만들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사각형 하나 만들었으면 자, 이렇게 레이어가 생성되고요. 이 레이어 이름을 선택하고 엔터 쳐서 박스 가이드 라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라인을 화면 정중앙에 배치해야 되니까요. 여기 속성 값의 컨텐츠의 렉탱글 1에 트랜스폼 렉탱글 1에 포지션 값을 0,0으로 해서 화면 정중앙에 가져다 놓으시고요. 잠시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요 레이어에 여기 자물쇠 기능 있죠. 자물쇠 눌러서 건들지 못하게 자물쇠로 창구 채워줍니다. 자, 그리고 난 후 이제 요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펜 툴로 선 하나 그릴게요. 마우스 휠 위아래 이동해서 화면을 확대해 주시고요. 스페이스바 눌러서 자, 화면을 좀 이동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화면 확대할게요. 이 상황에서 펜 툴 선택해 주시고요. 필과 스트로크 옵션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자, 여기 선에 맞춰서 클릭, 그리고 Shift 누르고 클릭해서 직선의 선 하나 만들어 줍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레이어가 생성되면 엔터 쳐서 직선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속성값 여시면 콘텐츠의 쉐입의 트랜스폼 쉐입의 포지션 값이 항상 0,0인지를 꼭 확인해 주셔야 된다는 거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중심값 맞췄으면요. 자, 이제 요 박스 가이드라인은 눈을 꺼서 화면 없애주시고, 자, 이렇게 직선만 남은 상태에서요. 요건 냅두시고, 자, 이렇게 레이어가 선택되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레이어 선택을 해제하기 위해서 빈 곳을 클릭하신 후에 상단에 다시 한번 도형도구 꾹 눌러서 세 번째 엘립스 툴 선택합니다. 동그라미 그릴 거예요. 그리고 필 옵션 클릭해서 두 번째, 그 다음에 스트로크 선택해서 첫 번째 선택하신 후 자, Shift 누르고 적당한 크기의 동그라미 하나만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동그라미만 만들고 자, 레이어가 생성되면 엔터 쳐서 이름을 뭐라고 원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찬가지죠. 이 원도 마우스 휠 이용해서 화면을 축소해 보시면 이 원도 화면 정중앙에 위치해야 되니까요. 컨텐츠 엘립스에 트랜스폼 엘립스의 포지션 값을 얼마나 한다고요? 0,0으로 해서 화면 정중앙에 배치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내가 만든 이 원의 크기가 좀 작거나 크신 분들은요, 원 크기 조정해야 되니까 콘텐츠 엘립스의 엘립스 패스 1에 사이즈 값을 이용해서 조금만 크기를 조정할게요. 저는 크기가 좀 작으니까요, 한 10 정도로 해서 크기를 좀 더 키우겠습니다. 10 너무 크다. 한 9 정도로 해서 조금만 줄일게요. 다시 한 번만 줄일게요. 한 8 정도. 이렇게 해서 크게 줄이신 후, 자, 제가 원점을 왜 맞춰주시느냐? 이 원이 이 라인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을 하기 위해서 원점에 맞춰주시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동그라미를 여기 라인 따라서 흐를 수 있게 애니메이션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직선에서 여기 속성값 다 닫아주시고요. 포지션 값만 꺼내주셔야겠죠. 아니요, 포지션 값이 아니라 컨텐츠의
요 쉐입의 패스 요거를 꺼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커서를 0초에 갖다 놓으신 후에 패스 스탑워치에서 키프레임 생성하신 후 컨트롤 C 그리고 속성값 닫아줄게요. 그리고 방금 복사한 키프레임 값을 원에 어디다 저장해 주셔야 돼, 어디다 복사해 주셔야 되느냐? 트랜스폼의 포지션에 복사해 주시면 되겠죠. 단축키는 P인데, 오늘 강의에서는 단축키 사용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의 트랜스폼의 포지션 선택하고 컨트롤 V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얘의 키프레임 값이 여기 포지션 값에 복사가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플레이 해볼게요. 플레이 하시면,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이렇게 원이 직선 따라서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잘 됐습니다. 자, 이제 요거를, 속도 조절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속도 조절하기 전에 일단 요 레이어 있죠. 이 직선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이 이렇게 그려지는 애니메이션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직선 레이어 선택해 주시고요. 힐은 원은 꺼주시고, 자, 이제 컨텐츠에, 애드에, 트림 패스 적용해서 자 컨텐츠 쉐입 1 밑에 트림 패스 명령어 적용해 주시고 속성 값을 적용해서 엔드 값 0, 그 다음에 스타트 0 둘 다 맞춰 주시고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야 되니까 자 이 원에 단축키 U 눌러서 자 이렇게 포지션 애니메이션 값을 꺼내 주신 후 자, 여기서부터 선이 그려지기 시작해서 여기서부터 선이 다 그려지기까지 애니메이션 할게요. 자, 스트림 패스의 스타트 값이 0인 상태에서 스탑워치 그리고 자, 2초에 가서 스트림 패스 값을 스타트 값을 100으로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플레이 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원이 지나가면서 마치 선이 그려지는 애니메이션이 완성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자, 그리고 난 후 자, 이제 지금 0초부터 2초까지 속도가 일정하게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이잖아요. 이게 좀 밋밋하니까 처음 출발 속도는 느리다가 중간에 확 빨라지다가 막판에 느려지는 자, 이런 속도 보관법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직선도 단축키 U 눌러서 속성값 열어주시고요. 원도 단축키 U에서 키프레임이 적용된 속성값 꺼내줍니다. 그리고 난 후 자, 컨트롤 누르고 포지션 키프레임 2개 다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 밑에도 자, 패스를 뺀 스타트, 트랜스폼의 스타트 속성값, 키프레임 요 4개를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요. 키보드에 F9 눌러서 자, EGG로 바꿔주신 후 네, 여기 그래프 에디터 있죠? 그래프 에디터 눌러서 그래프를 이렇게 띄우십니다. 자, 혹시 저처럼 이렇게 그래프가 안 보이시는 분은 마우스 클릭해서 밸류 그래프가 아니라 스피드 그래프로 바꿔주세요. 스피드 그래프로 바꾸면 저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끝에 부분을 드래그해서 키프레임 조절을 보여주신 후 쭉 당겨서 이 정도로 이렇게 조절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드래그해서 키프레임 2개를 다 선택해 주신 후 이렇게 당겨서 자 이런 식으로 여기는 좀 완만하다가 중간에 확 올라갔다가 다시 끝에서 완만한 자 이런 속도 보관법을 그래프로 바꿔줍니다. 그 움직임이 어떻게 되느냐 확인해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아까의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한 속도가 아니라 이제 뭔가 속도가 확 변한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속도를 바꿔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 다시 그래프 에디트 눌러서 원래대로. 자, 그런 후, 자, 이제 요 2개의 속성 값을 닫아주시고요. 이제 이 2개를 컨트롤 누르고 둘 다 선택을 해서 마우스로 클릭한 다음에 프리컴프 하나로 이렇게 합쳐주는 거겠죠. 그래서 직선 따라 움직이는 원이라고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오케이 하게 되면 자 이렇게 하나로 합쳐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때 자 이거를 이제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에서 요거 하나 가지고 정사각형의 형태로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될 거 보시게 되면 이제 점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지는 애니메이션이에요. 그러면 윗선은 점이 여기서부터 이쪽 방향으로 그려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점이 이쪽 방향에서 이렇게 그려져야 되고 그 다음에 하변은 여기서부터 점이 시작해서 이렇게 그려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쪽은 점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자, 요런, 모션을 이제, 완성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전에 보시게 되면 제가 하나 빠뜨렸는데요. 동그라미가 나타나고 나서 그려지고, 선이 다 그려지면 동그라미가 사라지는, 자, 요 모션을 제가 하나 빠뜨렸는데요. 다시 이제 요 그룹으로 묶은 거 있죠. 얘를 더블 클릭해서, 자, 그룹 안으로 들어간 후, 자, 원의 단축키 U, 그 다음에 직선의 단축키 U에서 속성값을 꺼내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키프레임을 애니메이션을 추가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거 포지션 드래그해서 키프레임 2개 다 잡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누르고 트림 패스의 스타트 값을 다 잡아주신 후에 이렇게 드래그해서 1초로 가져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커서를 15프레임으로 자, 가져다 놓고 원에 단축키 T 눌러서 오파서티 값 꺼내줄게요. 투명도죠. 오파서티 값 꺼내주신 후, 자, 15프레임에서는 원이 안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오파서티를 0으로 한 상태에서 스탑워치. 그리고 1초로 가서는 원이 다 보여야 되니까 오파서티를 100으로 해서 원이 나타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쭉 가서 3초까지는 계속 그대로 있어야 돼요. 즉, 여기 오파서티 값이 계속 100을 유지하셔야 되잖아요. 자, 이럴 때는 오파서티 요 앞에 보시면 add keyframe이라고 있어요. 요걸 클릭하게 되면 요 앞에 값을 가진 오파서티 설정 값이 그대로 오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자, 계속 원이 보여지게 되겠죠. 그리고 난 후에 4초 한 15프레임, 한 3초 한 15프레임에 가서 이제 원이 사라져야 되니까 오파서티 값을 얼마로 0으로 놓게 되면 자, 애니메이션이 완성되겠죠.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원이 나타나고 그려지고요. 다시 원이 사라지는 자, 이런 애니메이션이 완성이 되겠죠. 자, 그리고 난 후에 지금은 이제 프리콤프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자, 여기 다시 옆에 있는 컴포지션을 클릭해 보시면 여기 안에 있던 것이 이제 다시 바깥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상위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신 후, 자, 이제 하나 만들었죠. 아까 처음에 우리가 박스 가이드라인을 그렸잖아요. 이 가이드라인 크게 맞춰서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요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좀 해야 되니까요. 화면을 좀 확대한 상태에서 적당하게 좀 확대한 상태에서 컴포지션에 여기 그리드 앤 가이드 옵션에서 룰러 줄자를 하나 꺼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쭉 가서 가이드 하나 꺼내 주시고 그다음 위에서도 이렇게 가이드 하나 꺼내 주십니다. 그리고 쭉 해서 여기다가도 가이드 하나 꺼내 주시고 스페이스바 누르고 마우스 왼쪽 눌러서 화면을 이동하신 후에 맨 밑에도 가이드 하나 꺼내 주세요. 자, 그리고 화면을 좀 축소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고요. 이제 박스는 필요 없으니까요. 자물쇠 해제해 주시고 박스 선택하고 삭제합니다. 자, 저 박스는 일단 가이드라인을 위해서 처음에 만들었던 거니까요. 이제 활용도가 필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일단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상태에서 얘를 컨트롤 D 누르지 마시고요. 일단 얘를 선택하면 중심값이 여기 있어요. 자, 여기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얘를 복사해서 회전하면 안 되니까요. 일단 중심값을 여기 끝에다가 좀 맞춰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레이어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앵커 포인트라는 게 있습니다. 앵커 포인트 툴, 비하인드 툴인데요. 요걸 선택하신 후에 요 중심값을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딱딱 갖다 보면 이렇게 자석처럼 딱딱 걸리는 게 있는데요. 이게 왜 걸리느냐? 상단에 보시게 되면 뷰에 스냅 투 가이드라인 이게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중심값을 이동할 때 이렇게 여기 십자가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이렇게 딱딱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심값을 여기다 일단 하나 가져다 놓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심값을 여기다 갖다 놓으신 후에 자, 이제 레이어 선택하고 컨트롤 D에서 복사를 하신 후에 단축키 R, 로테이션 값 꺼내서 얘를 90도 조정합니다. 그러면 중심값을 중심으로 해서 이 직선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90도로 이동해서 이렇게 일직선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방금 복사한 애는 어디예요? 이 점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이거를 어디로 이동하면 돼요? 여기로 이동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복사한 걸 가지고 선택한 다음에 단축키 P, 포지션 값 꺼내서 자, X 값으로 드래그해서 원하는 위치에 가져다 놓습니다. 요거 이용하시면 되겠죠. 화면 좀 확대할게요.
스페이스 이동하신 후에 좀 정확하게 이동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정확하게 중심값이 있는데 선이 들어온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일단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 두 개가 여기서부터 나타나서 하나는 이쪽 방향으로, 하나는 이쪽 방향으로 선이 그려지는 애니메이션이 완성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점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쪽 방향으로, 그리고 점이 여기서 시작해서 이쪽 방향으로 올라가는, 자, 이런 거를 이제 추가하시면 되겠죠. 요걸 복사해서 이쪽에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걸 복사해서 이쪽에다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하변서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직선이죠. 이거 이름이 헷갈리니까요. 이름을 좀 바꿔볼게요. 요거를 여기 폭을 좀 높여주셔가지고요. 요 이름을 보이게 한 후에 선택하고 얘를 직선 따라 움직이는 원 1이라고 하고요. 엔터 치고 얘는 원 2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원 2를 복사하시면 되는데 커서를 뭐 한 4초에 갖다 놓으신 후 자, 얘를 원 2를 하나 복사해서요. 컨트롤 D 한 다음에 복사해서 자, 위로 좀 올리시고요. 그리고 중심값을 어디로 이동하시면 돼요? 이번에는 아이고 반대로 이동하시면 되는데 어라 중심값이 이동 안 되고 지금 가이드라인이 이동되잖아요. 자, 이러실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 뷰에 가셔서 스냅이 걸려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스냅은 그대로 냅둬주시고 밑에 보시면 가이드라인을 잠그는 메뉴가 있어요. 락 가이드라고 있습니다. 이걸 체크해 주시면 이제 요 중심값을 이동할 때 어떻게 돼요? 얘는 잠금이 갈려 있으니까 선택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신 후에 이제 중심값을 이쪽에 가져다 놓으십니다. 복사한 레이어의 중심값을 여기다 갖다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난 후에 단축키 R 눌러서 로테이션 꺼내 주신 후, 자, 일단 회전을 이렇게 하세요. 마이너스 90도로 합니다. 점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요 3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는데, 자, 이 3번 같은 경우는 점이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점이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한 번 더 회전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회전해 주시면 되느냐? 자, 이렇게 다시 4초 정도로 가져갔고요. 얘 선택하신 후에 중심값을 다시 한번 바꿔주는 거예요. 요로 해주신 후에 로테이션 값을 얼마로? 180도로 회전하게 되면 자, 요렇게 세워져 있던 게 180도에서 다시 이렇게 세워진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플레이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시작해서 이쪽 방향으로 가는 자, 이런 애니메이션이 완성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3번까지 됐죠. 2번이죠. 그러면 컨트롤 D에서 자, 레이어 하나 복사하신 후 자, 일단 4초로 가신 후에 기존에 2를 복사하니까 중심값이 여기 있었죠. 다시 한번 중심값을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끝으로 가신 후에 단축키 R 눌러서 회전을 자, 이렇게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0도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자, 0도로 바꿔놓으신 후, 자, 이제 헷갈리니까요. 1, 2, 3번은 잠깐 눈을 끌게요. 그리고 보시게 되면 4번만 지금 화면에 눈을 띄잖아요. 자, 점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건 맞아요. 근데 선이 어떻게 그려지느냐? 이렇게 그려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려져야 돼요? 점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쪽 방향으로 그려져야 되니까 다시 한번 중심값을 1로 하신 후에 회전을 하시면 해결이 되겠죠. 하겠습니다. 그럼 전사 선택해 주시고 다시 한번 앵커 포인트를 자 이렇게 하신 후 자, 로테이션 값을 이용해서 몇 도로? 마이너스 90도. 이거 각도 모르시면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마이너스 90도 하게 되면 자 비로소 내가 원하는 자 애니메이션이 완성된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자 1, 2, 3, 4 눈을 닫혀서 화면에 보이신 후 그리드 앤 가이드 옵션에서 가이드 체크 해제 눌러 체크 해제 하신 후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자, 플레이를 조금 길게 할게요. 플레이. 자, 그래서 점 4개가 이렇게 그려지면서 점이 사라지는 자, 이런 모션 그래픽이 완성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왔으면 얼추 다 됐어요. 이제 요 프리컴프로 묶은 4개 레이어를 드래그해서 다 선택해 주신 후 다시 한번 마우스 우클릭해서 프리컴프 합니다. 그리고 최종
박스 완성이라고 이름 붙이시고 오케이 하면 이제 4개 컴포지션이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의 컴포지션, 하나의 그룹으로 최종 완성된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레이어가 다시 하나로 묶여졌으면 이 레이어를 컨트롤 D 해서 하나 복사하신 후 자, 단축키 R 눌러서 로테이션값 꺼냅니다. 여기서 45도 입력하게 되면 45도로 회전되겠죠. 그리고 플레이 해보면 자, 이런 식으로 최초에 제가 영상에서 보여줬던 박스 하나는 정박스고요. 하나는 45도 회전되면서 이렇게 선이 그려지는 모션 그래픽이 완성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된 후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다가 글자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T 누르시고 화면 클릭하신 후 자, 오늘 트림 패스를 활용했으니까 대문자 T 그리고 RAM 한 칸 띄고 대문자 T P HATS 트림 패스 아이고 대문자가 가야 되는데 P에서 이렇게 글자 하나 입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화면 확대하신 후 글자 크기가 너무 크니까 여기 텍스트에서 글자 크기 조금만 조절할게요. 캡스랑 누릅니다. 그 다음에 글자가 너무 얇으니까요. 저는 프리텐다드 지금 폰트 썼어요. 그래서 폰트를 한 미디엄으로 좀 두껍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를 컨트롤 D에서 하나 복사해 주신 후 키보드의 아래 방향 키 이용해서 밑으로 좀 내려줄게요. 그리고 얘는 글자를 좀 얇게 해서 D인으로 해서 글자 좀 얇게 해주시고요. 글자 바꾸겠습니다. 드래그 하신 후 사용 방법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2개 다 선택하신 후에 윈도우에 가서 파라그래프라는 패널을 하나 꺼내 주시고요. 잠깐 이쪽으로 옮길게요. 파라그래프라는 앱을 하나 꺼내 주신 후 자, 글자 2개 컨트롤 누르고 글자 2개 선택해 주시고 가운데 정렬하면 자, 2개가 가운데 정렬됩니다. 이 상태에서 마우스로 쭉 드래그해서 원하는 위치에 가져다 놓으시면 됩니다. 자, 트림 패스 사용 방법은 조금만 좀 밑으로 해서 텀을 좀 찍을게요. 트림 패스 살짝 위로. 자, 이렇게 해서 글자 2개 완성하신 후 화면을 좀 확대해 주시고요. 자,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단에 렉탱글 툴 선택해 주시고 필은 2번째, 스트로크는 첫 번째 입력해 주신 후 색깔은 필의 색깔은 진한색 아무거나 선택해 주시고요. 드래그해서 상단 글자를 다 덮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는 상단 글자 박스라고 하고요. 자, 이 상단 글자 박스를 컨트롤 D에서 다시 한번 복사하신 후에 엔터 치고요. 얘는 하단 글자 박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 글자 박스 선택하고 선택 도구 선택하신 후에 키보드의 아래 방향키 이용해서 자, 이 박스를 하단 글자가 다 가릴 수 있게 박스를 밑으로 내립니다. 자, 그리고 난 후에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자, 이제 하단 글자 박스는 자, 사용 방법 위에, 그 다음에 상단 글자 박스는 트림 패스 글자 위에 이렇게 해서 레이어 순서를 이렇게 바꿔주세요. T 다음에 별 모양, T 다음에 별 모양 이렇게 해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난 후,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아이콘 4개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아이콘은 자동으로 눌러져 있을 거고요. 두 번째 아이콘 클릭하게 되면 자,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트랙 매트라는 옵션이 보이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트랙 매트라는 옵션이 보이게 된 상태에서요. 잠깐 화면을 확대할게요. 자, 글자에 해당되는 트랙 매트입니다. 여기도 글자 T에 해당되는 거죠. 글자에 해당되는 트림 패스 레이어의 트랙 매트의 속성 값을 열어서 3번 상단 글자 박스 바로 위에 있는 거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용 방법 글자 레이어 2번 레이어 선택해 준 다음에 마찬가지로 트랙 매트의 옵션을 1번으로 바꿔주면 자, 아이콘 모양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도 아이콘 모양이 이렇게 되면서 트랙 매트가 적용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뭐 트랙 매트에 대한 설명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신 후 자, 보시게 되면 좀 전까지 안 보였던 글자가 보이게 되는데요. 자, 이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자 선택하고 단축키 P 눌러서, 자, 이때 단축키 P 눌러서 속성값이 안 나온 이유는 제가 설명드렸죠. 키보드에 한영키 눌러서 영문으로 바꾸신 후 단축키 P 누르면 포지션 값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얘도 단축키 눌러서 포지션 값 꺼내주신 후, 자, 2초에서 3초 동안 글자가 보이면 되니까, 자, 커서를 3초로 갈게요. 그래서 요 타임라인 선택하고 3점 엔터 쳐서 3초로 가주세요. 자, 그리고 난 후에 포지션의 스탑워치 둘 다 눌러서 키프레임 생성, 그리고 2초로 가신 후, 자, 먼저 사용 방법입니다. 사용 방법은 박스 바깥에 여기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애니메이션 할 거고요. 자, 위에 있는 글자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애니메이션 할 거기 때문에, 자, 2초로 이동하신 후 먼저 밑에 있는 글자부터 할게요. 밑에 있는 글자에 포지션의 Y값 이용해서 글자가 안 보일 때까지 이동. 그 다음에 위에 있는 트림 패스라는 글자도 선택하고 아래로 이동해서 글자가 안 보일 때까지 갑니다. 자, 그리고 플레이 해보면, 자, 이렇게 2초에서는 안 보이다가 이렇게 박스 안으로 들어오면서 이렇게 글자가 보이는, 자, 이런 모션 그래픽이 완성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오타가 났는데요. 글자 레이어 선택하고 A가 아니라 I. 자, 이거 여기도 오타가 나요. PH, THS. 예. 자꾸 왜 오타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요 두 개 키프레임, 네 개 키프레임 선택하고 F9 누른 다음에 그래프 에디터 가서 아까처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왼쪽도 이렇게 해서, 자, 이제 속도 보강폭을 좀 더 디테일하게 완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완성된 영상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플레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단하게 트림 패스를 활용해 가지고 간단한 타이틀 모션 그래픽을 만드는 걸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유익한 관계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서피디였습니다.